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FPV 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인칭 시점으로 보면서 운전하는 드론 같은 경우가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기체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FPV라는 것에 이제 특화된 드론이 이제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주로 이제 레이싱 드론, 선수들이 이제 스피드 경기를 위한 이제 레이싱 드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이제 휘젓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묘기를 위한 이제 프리스타일 드론이라고 그래서 프리스타일러 기체라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둘 다 어차피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 맞는데 레이싱 스피드 경기에서 주는 거는 아무래도 기록 경기고 속도 경기이기 때문에 기체가 좀 더 경량화가 돼 있고 이런 출력이나 이런 게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촬영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 프리스타일 기체들은 약간의 이제 스피드보다는 이제 비행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약간의 좀 더 약간이라 높지만은 그런 이제 채공 시간을 위해서 이런 이제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했던 인스파이어라든가 네. 에어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에서 뭐 물론 걔들도 이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실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나무가 있는 예. 예전에 제가 드론 영상을 보니까 뭐 스키 같은 거 이렇게 막 쫙 타고 내려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막 그런 선수들이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드론이 이렇게 뒤에서 쫓아가면서 예. 촬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앞전에 이제 소개했던 이 드론 가지고 촬영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센서 기체들은 카메라 각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수평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뭐 틸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역동적인 이제 다이나믹한 이런 영상을 담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 점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경주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가까이 스피디하게 촬영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프리스타일 기체들, FPV 기체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그런 거에 이제 주된 스폰서, 레드불이나 이런 데서 그 스키 점프나 아니면은 그 트릭 경기나 이런 하프파이프라든가 보드 경기라든가 이런 거를 찍을 때 이런 기체들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프리스타일 기체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선수들이나 촬영 감독님들이 이미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영상들이 이제 이런 기체를 통해서 찍고 활용을 되고 있죠. 말씀하신 거 자전거, 뭐 산악자전거 막 그렇죠. 예. 내려오는 것부터가 좀 역동적인 것을 촬영을 할 때 예, 예. 내가 직접 보면서 피사체를 쫓아가면서 예, 예. 이제 촬영이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그렇죠. 모델이고 예. 이것도 지금 보면 드론이 뭐 한 스피드 드론 한 3가지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기존에 좀 많이 봤었는데 예. 요거죠 요거 예, 예. 요렇게 이제 이 펜이라 그러나요? 모터에 모터와 프로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가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풀숲 같은데 예. 그런 이제 좁은 데도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주로 이런 가드나 이런 것들이 보호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1차적인 목적이 피사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물 촬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근접을 하게 되거든요. 거의 이렇게 막 피사체가 있으면은 막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돌면서 찍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제 바람이 불거나 뭐에 걸렸을 때 많은 파일럿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런 거 걱정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프롭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팔에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돼도 이제 안 다치죠. 얘는 좀 빠른 스피드용이기보다는 그냥 근접 촬영용. 근접 촬영. 예, 예. 가까이 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익스트림 자전거라든가 뭐 이렇게 근접해서 촬영할 수 있거나 기기들이 아닌 그러니까 뭐 사물, 자동차나 뭐 이런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물들, 뭐 이제 우리 사람, 그 다음에 배우들 연기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동물들에 이렇게 근접 촬영할 때 서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드가 있는 이런 드론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컵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장면이라든가 네, 예. 실내에서 이제 뭐 식당 같은 데서 네. 뭐 요리를 하는 장면을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해서 뭐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뭐 원테이크 영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볼링장에서 예예. 밖에서부터 쑥 들어가가지고 예예. 볼링장 밖에- 뺑뺑뺑뺑 돌다가 맨 예. 마지막에 볼링핀을 갖다 받고 예예. 탁 멈춰버리더라고요. 예예. 그런 거 촬영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거에도 써도 되고 그 영상은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긴 한데 그거는 아마 이런 가드 기체가 아니라 일반 이런 5인치 기체로 날렸을 겁니다. 아, 아마. 그래요? 예예. 그래갖고 영상 속도를 봤을 때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속도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그냥 이런 기체로 따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기체가 작은 만큼 물론 이제 얘도 멀리서 갈 수도 있지만은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그 거리 들어오는 그 도입부 인서트 부분부터 거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3인치 기체보다는 이런 5인치 기체이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벙커 기체라고 하는데 외부에는 솔직히 이 기체를 많이 안 씁니다. 솔직히 외국 애들은. 그냥 네, 저 외국 애들은 기체. 자기애들은 그 상남자 스타일들이 많아갖고 그냥 박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아갖고 이런 프로텍션 이게 기체를 왜냐면 이게 보호하기엔 요즘 비행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소음도 좀 크고 모터들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비행성이 많이 떨어진다. 수음 부분도 예, 네, 그래갖고 거의 5인치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는 없지만 예, 예. 이 기체는 이 드론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래서 피사체 보호 피사체를 이제 보호하기 뭐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예, 이런 뭐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근접 촬영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런 거 크게 갖다 박아도 뭐 이런 프로펠러 같은 건 얼마나 해요? 이런 거? 뭐 이런 프로본 이렇게 한 세트를 파는데 뭐 한 2,000원에서 한 3, 4,000원 합니다. 3, 4천 원 하니까 뭐 부러져도 큰 부담 없이 그렇죠. 그냥, 근데 기체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고속으로 회전하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한테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게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아,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좀 많이 있고 뭐 우리들도 막 정비하다가 배터리 잘못 거고 조종기 잘못 건드려서 손에 잡고도 확 돌고 그러면 이런데 막 살점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RPM이 꽤 되나 보네요, 이게. 그렇죠.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RPM? 뭐 이게 그 모터 제조사마다 전압에 따른 그 RPM 회전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들이 있는데 기본 아이들 상태에서는 한 4, 5천 정도 돌고 그리고 이제 스로틀 우리가 이제 악셀을 밟듯이 스로틀을 올리거나 그럴 때는 한 4만 몇 천까지도 기본적으로 4만 정도? 네. 와. RPM이 올라갑니다. 선풍기는 이렇게 손으로 뚝 하면 멈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도 고속으로 돌리면은 이제 큰일 나요. 위험한 네, 상황이 네, 그렇죠.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드론도 작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막 사람이 막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큰일 납니다. 우리 큰일 특히 이제 맨살에 그쵸.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맨살에 이게 프로펠러가 직접 갈리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피받아야 됩니다. 피바다가 되는. 실제로 저도 뭐 저 옛날에 한번 긁히긴 했는데 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네. 프로업을 꼽아놓은 채로 배터리 꽂고 막 이런 거 테스트하다가 이렇게 네. 휙 돌아 이렇게 만지고 여기서 윙 네. 돌고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래갖고 아시는 분들도 이런데 막 손해 보면은 막 살점들 막 나가고 막 그래서 막 큰일 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렇겠네요. 네. 좀 네. 할 때 이렇게 뭐 배터리 교환이라든가 예. 할 때 이제 전원이 제대로 꺼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기체들을 보면 이렇게 풀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풀업 체결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터 샤프트에 이런 풀업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업을 방향에 맞춰서 꽂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너트를 조여갖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요거보다 이제 소형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 타입이라고 그래갖고 그 볼트를 2개를 이렇게 꼽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 샤프트에 꽂고 너트를 조이는 플랜지 너트로 조이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작업을 하시거나 정비를 하실 때는 너트 분리를 하시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분리를 따로 하시고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터가 돌더라도 그냥 피해 없이 하기 위해서 항상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난감 같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또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큰 위험이 있죠. 예,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FPV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아까 역동적인 이제 그런 컷을 찍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FPV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모니터를 보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고글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지금 요 고글. 네. 이제 모양새 자체는 VR 비슷한 이제 네, 그런 그렇죠. 액정이 이제 양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예, 예. 휴대용 모니터. 그렇죠. 이제 껴서 이제 몰입할 수 있게.
이제 주변 사물 시야를 좀 고정을 하고 앞에 이제 화면에 이제 몰입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